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내일 모레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예정된 지금 민생 투어 중이죠. 경청 투어, 호남 지역으로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장 소장님, 네. 뭐 예상됐던 겁니까? 후폭풍은 없을까요? 예상됐었어요. 그냥 1박 2일로 지방 일정 잡아요라고 소환 통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예. 몇 시간 있다가 우리 1박 2일 일정 가요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나는 검찰 소환에 응할 생각이 없어 라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재명 당대표의 참모라도 이번에는 나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너무 일방적인 통보였던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이제 당대표실에서 근무를 했었고 당대표 관련해서 조사하는 부분 저한테 검사가 연락이 와서 좀 우리 언제 좀 소환하려고 하는데 괜찮으냐, 안 괜찮으면 언제가 괜찮을지 좀 알려달라. 그런 조율에 협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런 거 없이 통보 형식으로 했다라는 예.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또한 이 뭐 죄질이 나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검찰에서는 할 수가 있겠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대장동 사건도 있고 쌍방울 문제도 있고 백현동 위례 이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이번 건과 관련해서 만약에 출두해가지고 조사를 받게 되면은 다음번에 다른 혐의로 소환 조사하겠다 그러면은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4-5차례를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야 된다라는 건데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정무적인 판단 때문에 이번에 안 나가기로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다고 해가지고 검찰의 수사의 칼날이 뭐 약해질 것도 아니고 뭐 이재명 당대표의 범죄 혐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젠간 돌파해 내야 될 텐데요. 언젠가는 검찰에 나가야 될 거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국민들 앞에는 좀 더욱더 공세적으로 떳떳하게 얘기하시는 게 어떨까. 좋다. 나부터 조사하고 나부터 잡아가라. 예. 나 떳떳하게 나 피할 생각 없다. 나 정정당당하게 나는 조사받겠다. 근데 이렇게 야당 당대표를 건건이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하는 게 맞냐. 검찰에서 조율해가지고 나를 불러라. 그럼 나 1박 2일이나 2박 3일 날 새가면서라도 나는 조사받겠다. 나는 나의 무혐의를 입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국민들 앞에 강한 메시지를 내놓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해요. 왜냐하면 네. 지금은 자, 대장동 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FC 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말 없습니다. 예. 피하잖아요. 회피하는 모습. 이거는 국민들에게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불리하니까 지금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뭔가 좀 공세적인 포인트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민주당 안팎에서 뭐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비명계 위주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가 검찰에 나가서 좀 조사를 받아야 된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는 당 내외부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소환에 불응한다면 뭐 검찰이 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가 뭐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 김평관은. 저는 뭐 그 다음 단계가 아마 체포영장이 될 텐데요. 네. 체포영장까지 과연 할까? 청구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예. 왜냐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수사가 줄줄이거든요. 예. 근데 벌써 체포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하면 국회가 받아주겠느냐 이런 네.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결국은 뭐 기소권 가지고 있고 수사권 가지고 있는 검찰이 우리가 혐의 적용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는 아마 검찰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혐의가 있다고 하니 많은 혐의라고 일단 치죠. 근데 지금 조사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남지청 말씀드렸었잖아요. 수원지검도 있어요.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검도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반부의 수사 1부하고 3부 두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전부 다 우리 소환하겠다고 덤비기 시작하면 앞으로 검찰에 4번 갈지 5번 갈지 6번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이런 전례도 사실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환 통보도 저렇게 일방적으로 며칠 나오시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응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추후에 계속 소환 통보가 왔을 때마다 응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아마 고민스러운 지점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은 타이밍이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도 충분히 수사가 되고 난 다음에 조사하러 갈 때 그때 밤샘 조사든 뭐든 한 번에 몰아서요. 네, 몰아서 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야당 당대표를 나오시오 언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검찰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나중에 법원에 가서 무죄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예. 그때 가가지고 그러면 검찰이 다 책임질 거예요? 그때 가서는 제가 볼 때는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혐의 적용하고 언론에 적당히 흘려주고 그리고 소환 조사 받고 이 행위로 이미 여론 재판은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민주당이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장 소환 조사에 응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아까 장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진심에 담긴 속마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어요. 징계한다 그랬을 때 징계위원회 열렸을 때 나갔습니까? 안 나갔어요. 변호인만 보내지 않았어요? 자기와 관련돼 있는 문제를 소명하러 나갈 때 그거 안 나가겠다고 끝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변호인 나가가지고 대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는 엄청난 희생자인 것처럼 했는데 그 다음에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면직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그건 기억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검찰이 부르면 고분고분 나가가지고 다 조사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마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뭐 이게 2년이 재판이 갈지 모르겠으나 무죄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이재명 대표나 그 주변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 탄압을 예. 다 이겨냈으니 모든 게 다 무죄 아닙니까? 이렇게 또 주장할 때가 오지 않을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이번 사안이 어떤가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는 검찰총장이었을 때의 윤석열 대통령의 처신과 정치인인 이재명 당대표의 처신이 같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야당 당대표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한 게 전례가 있냐라고 하시는데 대한민국 역사상 어떤 정치인이 책임 있는 정치인, 지도자급 정치인이 이렇게 많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지도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이 감내해야 될 몫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성남FC 관련된 문제는 네이버라든지 두산에서 관련자의 증언 그리고 공문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협박을 받았다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 아니 이거를 용도 변경해주면은 우리가 후원 낼게요. 후원금 내면 우리가 용도 변경해줄게. 이런 식의 얘기가 막 오고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법은 만인에게 뭐 평등해야 된다. 그러한 원론적인 얘기들이 있지만 일단은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인 위상도 있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의 모욕주기식의 통보 형식의 소환 조사는 네. 약간 좀 검찰로서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짧게 제가 세 가지만 예, 말씀드릴게요. 정치 검찰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었고요. 검찰 개혁이 왜 필요했느냐? 없는 죄 있다고 만들고 있는 죄도 없다고 만들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던 그럼 것이고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은 어떻게 그러니까 하겠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 추진하는데 결국 검사들이 저항하고 그래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랬었고요. 둘째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에 공직자, 특히 검찰총장의 신분이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런 얘기 하던데요. 나는 정당하게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서 나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휴대전화 번호 비밀번호 안 풀어주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다 풀더라고요. 뭐 자신의 감찰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감찰했다고 하는 부장검사 것들은 휴대전화 다 풀어주더라고요. 근데 휴대전화 비밀번호 안 풀어줬잖아요. 공직자면은 정치인보다 더 엄격하게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 조사에 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예. 풀어주든 말든 그러니까 최대한의 뭔가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예.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권력 잡고 있어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요. 뭐 제가 없는 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 물론 모르겠어요. 저도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넣기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태도나 검찰의 모습을 보면 없는 죄도 만들 것처럼 덤비고 있다. 예, 예. 이것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선거 당일날 재산 신고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공고문까지 붙였던 청와대 수석 경찰이 무혐의 판단했어요. 그리고 뭐 업무 추진비 얘기 계속했는데요. 국토부 장관 역시 오마카세 얘기 수천만 원어치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거 아마 왜 안 들여다봅니까? 예. 좀 그것도 좀 웃기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하나하나 자, 길 건널 때 지금 그 국무총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예. 저 사람이 길 건널 때 무단횡단 했어 안 했어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 범법자야 이렇게 낙인 찍어버리는 거 그러면은 지금 지자체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방식으로 들여다보면 과연 죄가 없을까요? 저는 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나중에 재판을 받아봐야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죄가 있다고 만드는 지금 과정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짧게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반박해 드리면 다른 사람이 나쁜 놈이고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나쁜 사람인 게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줄줄이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럼 제대로 검찰에서 수사하고 조사 받아야죠. 그렇다고 해서 나의 잘못을 나는 너무 억울해. 왜 나만 조사해? 그렇게 항변할 것은 아닌 것 예, 같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힘 예.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위 공수가 교대에 대해서 이런 불행한 역사들이 반복이 된다라고 국민들이 느끼면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거겠죠. 맞습니다. 일단 뭐 검찰의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